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얼마 전 3기 신도시에 토지보상금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대토보상 리츠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상해준다는 기사와 함께 리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대토보상 받은 것이 전매 제한에 걸리자 리츠를 통해 불법 전매를 하는 등 폐해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로 은행권 이자가 낮고 오피스텔 역시 공급 폭탄으로 인해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5%가 넘는 수익률을 가진 부동산 리츠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간접 투자의 양대산맥,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개념부터 보시면 리츠는 해석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인데요.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또는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신탁을 말하죠. 그리고 부동산 펀드란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이라도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리츠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인가에 따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적용받는다면 부동산 펀드는 금융위원회 신고에 따른 자본시장법을 따릅니다. 우선 인가라는 말과 신고라는 말에 따르면 어느 쪽이 안전한지는 대강 아실 수 있겠죠? 리츠가 부동산 펀드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주식처럼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한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사로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을 산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실제 공모가 5,000원의 리츠도 나오면서 정말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상품이죠. 두 번째로 증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처럼 즉시 매수 매도 가능한 점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같은 경우 매수 매도가 쉽지 않은 반면 리츠로 간접 투자하게 될 경우 필요에 따라 오늘 샀다가 오늘 팔 수도 있는 거죠. 또 부동산 직접 투자나 부동산 펀드와는 달리 하나의 실물 자산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며 매년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로는 가장 확실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반대로 부동산 펀드의 경우 최소 자본금, 자금 차입, 자금 대여, 개발 산업 등의 제한이 없어 상장에 대한 규제가 적은 편입니다. 홈플러스의 경우는 리츠 상장에 실패하자 결국 부동산 펀드로 자산 유동화에 나서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꾸준히 성장했는데요. 먼저 설립된 건 2001년 만들어진 리츠였으나 2004년에 설립된 부동산 펀드가 먼저 활성화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펀드가 장점이 더 많아서라기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근거 법령을 가진 주무부처의 차이점 때문인데요. 당시 부동산 규제에 집중했던 국토교통부 대비 금융위원회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노력했던 부처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리츠의 경우 인가를 받아야 되는 반면 부동산 펀드는 신고만 하면 되기에 설립이 편리한 점도 있고요. 따라서 작년에는 리츠의 상장 요건 중 하나인 간주부동산 한도를 폐지하여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리츠의 경우 꾸준히 활성화되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자산 규모가 2.6배나 증가했고 대형 건설사들 역시 소액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으기 위해 리츠 시장에 속속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 역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 1.8배로 성장했고 해외의 경우는 4배로 성장하는 등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높은 수익률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 시장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상장된 공모 리츠의 낮은 비율입니다. 지난달 롯데 리츠가 상장되면서 총 자산이 2.1조로 전체의 4.48%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2018년 말 기준
홍콩 한 도시의 총액인 36조의 1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게다가 많은 공모 리츠가 손해를 겪고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신한 알파 리츠나 A 리츠, 최근 상장된 롯데 리츠의 경우는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K탑 리츠는 주가가 1,000원도 안 되고 모두 투어 리츠의 경우도 3,200원대로 공모가보다 40% 가까이 하락했죠. 심지어 트러스 제7호는 지난 5월 상장 폐지되기까지 했고요. 개미 투자자들의 소액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리츠의 도입 취지이지만 이렇게 공모 리츠의 비중이 낮고 사모 리츠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진입 장벽이 높아져 버린 거죠. 다음 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NH 프라임 리츠가 들어올 예정이며 펀드 공모 리츠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해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을 키우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 제도를 이용한 갭 투기로 소액을 얻어 직접 매수가 가능하니 외국의 간접 투자 시장에 비하면 아직 한참 먼 수준입니다. 여기에 그간 빠르게 성장하던 해외 부동산 펀드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독일 부동산 펀드의 경우 현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손실 위험이 커졌으며 호주의 경우는 현지 운용사가 계약 외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손실을 발생시켰죠. 그렇다고 국내에 투자하자니 수익형 부동산들은 공실이 늘고 있고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시세 차익을 보기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2016년에는 321건에 불과했던 이상징후가 작년에는 2352건까지 늘어나는 등 특히 시정명령의 경우 16건에서 128건으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징후로만 끝나지 않은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보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때 직접 부동산을 많이 살 수 있는 기득권들만이 돈을 벌고 결국 그 부담은 모두 서민들이 지지만 자금이 부족해 부동산 시장에는 직접 뛰어들지 못하기에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설립하여 이들의 소액의 자금을 유입하도록 만들어 시장 경제를 원활하게 돌리려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기보다 지방 갭 투기를 하는 등 오히려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았고 최근 금리 인하와 불안한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이 나오고 나서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죠. 과연 이들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리츠의 수익 구조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지은 후에 임대를 해서 나온 수익을 배당을 받으며 여기에 매도시 시세 차이까지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잉 공급된 수익형 부동산의 공실 문제와 이로 인한 시세 추락의 가능성이 문제가 되며 부동산 펀드의 경우는 몇 년간 매도도 못하기에 더 심각한 손해가 걱정되는 상황이죠. 단지 부동산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으로 보이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리츠의 경우 매수 매도가 자유로워 떨어지기 전에 예측만 하면 즉시 팔 수 있으나 이 역시 지금의 부동산 거래 이상 현상을 예측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는 일이 아니며 그나마 경험 삼아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리츠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네요. 그냥 수익률이 높다고 무턱대고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셨다가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함께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직접 판단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결국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충분히 꺼지기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상품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